자, 해봅시다. 오늘 할 거는 대표값이랑 표값, 그 다음에 산포도 이것을 할 건데, 대표값이 뭐냐? 대표값은 말 그대로 자료를 대표하는 값. 예를 들면 시험을 쳤을 때 각 반의 시험 점수가 다 다르잖아. 그 다 다른 것을 갖다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고 싶다. 그때 그 수치를 뭐라고 부르느냐? 대표값이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평균을 많이 써서 나타내는데, 대표값은 평균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이외에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뭐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만 배우게 될 것이다. 자, 제일 처음 쉬운 것부터 중앙값부터 먼저 해보자. 중앙값은 자료를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 이것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5, 6, 7, 8, 9 이렇게 있다. 그러면 홀수계가 있을 때는 가운데 찾기가 쉽다. 중앙값이 7이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짝수계가 있다.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중앙이 요거 두 개란 말이지. 그지? 그럼 요 두 개의 다시 가운데 값. 그럼 중앙값은 7하고 8하고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 즉 7.5가 된다. 이해했습니까? 이것이 중앙값. 다시 중앙값은 자료를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그 다음 최빈값.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 자, 예를 들어서 5가 1개, 6이 2개, 7이 3개, 8이 1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최빈값은 5는 1개, 6은 2개, 7은 3개, 8은 1개니까 최빈값은 뭐가 된다? 7이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 1개, 2 1개, 3 1개, 4 1개, 5 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전부 다 개수가 다 똑같을 때, 이럴 때 최빈값은 없다. 어떨 때? 모든 자료의 개수가 같을 때.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 최빈값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1이 2개, 2가 2개, 3이 1개, 4가 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자, 딱 개수가 1이 2개, 2가 2개가 제일 많지. 그러면 여기에 최빈값은 1하고 2하고 이렇게 둘 다 최빈값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네요. 평균. 자, 평균은 지금까지 시험을 많이 쳐봤으니까 평균 내는 방법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평균은 보통 도수의 총합분의 별량 곱하기 도수, 요것들의 합, 이런 식으로 한글로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거 구하는 방법은 알 거지만
각각의 용어들이 생소해. 그럼 용어를 조금 알고 넘어가자. 자, 별량이 뭐냐? 별량은 자료를 수치화한 값. 이것을 별량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시험을 쳤을 때 시험 점수가 별량이 될 거고, 뭐 키를 쟀을 때는 키가 별량이 될 거고. 그래서 수치화한 값, 이것들을 별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도수라고 하는 것은 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한다. 자, 그냥 자료의 개수가 아니고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개수다. 그럼 계급이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지? 자, 계급, 도수, 합. 예를 들어서 키로 하자. 160에서 170, 170에서 180, 180에서 190, 190에서 200, 이런 식으로 그냥 계급을 만들자고. 그러면 계급은 뭐냐? 요 자료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구간을 계급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3명 있다고 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4명, 여기는 한 5명, 그러면 여기도 한 3명, 이렇게 해서 총 20명, 15명이네. 15명으로 했을 때 여기 별량이 3개가 있다. 즉 자료의 개수가 3개다. 도수가 3개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도수 4개, 여기 도수 5개, 여기 도수 3개,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을 도수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여기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은 도수의 총합, 총 15개 분의 이쪽의 별량, 요 별량 160하고 170의 별량 대표가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 대표는 요거 두 개의 딱 가운데 값, 그것은 이름을 계급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 165 곱하기 3 더하기 여기는 175 곱하기 3, 여기는 185 곱하기 3, 그 다음에 마지막은 195 곱하기 3. 이것을 이제 계산만 해내면 평균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표값이 총 평균, 그 다음 최빈값, 중앙값,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중앙값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쭉 나열을 했을 때 그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고, 그때 홀수개가 있으면 가운데를 찾기 쉬우니까 그대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짝수개가 있으면 가운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2개에 다시 가운데에 있는 값, 가운데에 있는 것은 요거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중앙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료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처럼 자료에는 7.5라는 숫자는 없지만 중앙값은 7.5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마디 더 적어 놓으면 중앙값은 자료에 없는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추가되고, 그 다음에 최빈값도 쉽지. 자료를 다 나열을 했을 때 웬만하면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나열해 놓는 게 좋아.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값, 가장 많이 나온 값, 뭐 개수만 셀 수 있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만 있으면 이건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여기는 최빈값을 구하기는 쉽고 조심해야 될 게 요게 중요한 놈이지, 그지? 최빈값은 뭐 할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또 뭐 할 수도 있다,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없는 경우에는 무슨 경우다? 모든 자료의 개수가 다 똑같을 때 최빈값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최빈값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 때? 자료의 개수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많은 것이 같은 개수만큼 있을 때 그때는 최빈값이 2개 혹은 3개가 나올 수도 있다. 무조건 최빈값은 1개만 나오지는 않는다. 자, 다음 평균. 평균은 한글로 외워두는 게 좋다. 평균은 도수의 총합분의 별량 곱하기 도수, 요것들을 다시 합한 거. 그때 별량은 자료를 수치화하는 값을 별량이라고 하고, 도수는 그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게 된다. 도수의 총합분의 별량 곱하기 도수, 그 다음에 별량 곱하기 도수, 이것들을 다 합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잖아. 그지? 그럼 요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편하게 하는 방법은 요걸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요 편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자.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도 좀 풀고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이제 3포도로 넘어가 보자. 지우고. 자, 이제 3포도. 자료를 수치화해서 그것들을 다 나열을 했을 때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프로 모양을 만들어서 나열을 했을 때 3포도는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3포도라고 한다. 자, 다시 뭐라고? 자료의 무슨 정도? 흩어진 정도. 요 놈이 중요한 놈이야.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3포도라고 한다. 그럼 요 3포도에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개가 있는데 너가 배우는 것은 딱 2종류. 분산하고 표준 편차고. 이렇게 2종류. 이렇게 2개만 배우면 되는데,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편차라는 놈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 편차는 정의에 토달 수 없어. 편차는 무엇을 편차라고 하느냐? 별량에다가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한다. 자, 다시 별량에다가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5, 6, 7, 8, 9 요 5개의 평균이 계산을 해보면 7이다. 그러면 별량에다가 평균을 뺀 편차는 각각 얼마가 되느냐? 편차는 5의 편차는 5에다가 평균 7을 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6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7은 0이 되는 거고, 8은 1, 9는 2. 이렇게 편차가 나온다. 되었냐? 그럼 요 편차가 뭐냐? 편차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그것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줘야 3포도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의 기준이 보통 뭐라고 잡는다? 보통 기준은 평균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럼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자, 흩어진 정도는 보통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 자, 그러면 편차라는 놈이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겠지. 편차가 마이너스 2면 평균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1은 평균에서 왼쪽으로 1만큼, 1은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2는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런 식으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요거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겨. 우리 삼포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흩어진 정도, 각각 흩어진 정도를 구해가지고 그 흩어진 정도에 다시 평균을 구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근데 요 놈은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져버리냐? 편차를 다 합하면 무조건 0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 특징이 이거야.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거. 다 대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 더하면 0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0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평균, 요 놈의 평균은 5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서 0이 나와버리니까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편차의 합이 0이니까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요 마이너스인 것들을 플러스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삼포도를 구해놔야 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은 절대값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제곱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삼포도에서 분산을 나타낼 때는 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평균을 구한다. 자, 그럼 여기 분산의 정의가 이제 나오게 되겠네.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을 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 요게 분산의 정의다.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분산을 구할 수가 없다고. 다시 편차는 평균이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삼포도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인 것들을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냐? 아까 전에 평균 구하는 식 했었지. 평균은 도수의 종합분해. 별량 곱하기 도수였지. 근데 여기는 별량의 평균이 아니고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요것들의 합. 요렇게 식이 구해진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한 5, 6, 7, 8, 9 요놈의 평균이 7이니까 요것의 분산을 구해보자고. 자, 편차가 각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러면 분산은 도수 총합 5분의 마이너스 2를 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 0을 제곱, 1을 제곱, 2를 제곱. 그래서 5분의 10이 남으니까 분산은 2다. 이렇게 분산 구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요 편차 자리에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놓은 식이 하나 있는데 요 식도 외워놔야 되는 식이다. 요 대입을 하면 도수의 종합분해 별량 제곱 곱하기 도수의 합 여기다가 빼기 평균 제곱. 자, 요 식은 고등학교 때면 진짜 많이 쓰이는 식이고 중학교 때에도 조금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요 식이 사용이 된다. 요것을 응용식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정의고 분산의 정의가 요거니까 요 그대로 구하는 식이고 요 편차 자리에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 놓은 식이 요거라고. 그럼 요거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별량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낸 값에다가 원래 별량의 평균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뺀다. 이런 모양이라고. 요거까지도 외워놔야 돼. 그러면 내가 똑같은 문제 5, 6, 7, 8, 9 요것을 요 방법으로 풀면 5분의 별량 제곱 25 더하기 36 더하기 49 더하기 64 더하기 81 여기다가 빼기 원래 평균 7의 제곱 49
그러면 5분의 자, 다 계산하면 130에 230에 255 빼기 49 그러면 51 마이너스 49니까 값은 얘랑 똑같이 2가 나온다. 되었냐? 자, 마지막으로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너무 쉽다. 표준편차가 뭐냐? 원래 3포도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낼 건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편차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편차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고 그것을 다 합하면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편차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 실제로 우리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편차의 평균이 0이 나오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음수인 부분을 양수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버렸다? 제곱을 해버렸다. 즉 제곱을 하면 분산이 나오는데 그거는 원래 값보다 제곱을 했기 때문에 오차가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올 거야. 그지? 그럼 그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차를 조금이라도 다시 줄여주기 위해서 제곱을 했다고 했지. 그 제곱을 다시 없애버린다. 표준 편차는 아주 쉬워. 제곱을 없애기 주기 위한 방법은 뭐를 해버린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린다. 그러면 오차가 줄 것이다. 표준 편차는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분산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표준 편차는 웬만하면 분산부터 다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된다. 만약에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제곱을 해가지고 분산을 먼저 계산을 한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진짜 별거 아니다. 끝. 예를 들어서 여기 표준 편차는 얼마다? 루트 2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별량과 평균 분산의 관계. 자, 요거는 별도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꼭 외우도록. 모든 별량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고 더해낸다. 같은 수를 곱하고 더한다. 혹은 나누고 뺀다. 이거하고 똑같아. 자, 별량을 x라고 했을 때 같은 수 a를 곱하고 b를 더한 요것들의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별량의 평균을 갖다가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s제곱이라고 했을 때 평균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다 똑같이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이렇게 받았다고 쳐. 근데 여기서 전부 다 각 과목마다 전부 다 10점씩 다 올라. 10점씩 다 오르면 여기 있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오잖아. 그지? 그러면 3포도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뭐는 변하지? 평균은 변해. 너가 점수, 너가 받은 점수가 있다고 치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10점씩 오르면 평균도 같이 10점이 오르겠지. 10점씩 감점이 되면 평균도 같이 10점이 감점이 될 거고 점수가 모든 점수가 다 2배가 되면 평균도 같이 2배가 될 거고 모든 점수가 다 반이 돼버리면 평균도 같이 반이 될 거야.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똑같이 A를 곱하고 똑같이 B를 더하면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별.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설명했지? 자, 원래 흩어진 정도가 요만큼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다가 다 1씩 더하면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할 거야. 2씩 더하면 2칸씩 이동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 흩어진 정도는 어때? 흩어진 정도는 원래 똑같잖아, 그지? 그럼 3포도는 변함이 없다. 3포도는 흩어진 정도는 더하거나 빼더라도 변함이 뭡니다? 없다. 그러면 뭐만 변함이 있느냐? 곱하기나 나누기 할 때, 여기 A를 곱했을 때 요거는 변함이 있어야 돼. 더하기 B, 요 B는 신경 쓸 거 없어. 곱하기 할 때 A를 곱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 뭐 했지? 제곱을 했지? 제곱을 했으니까 여기도 같이 제곱을 한 다음에 분산을 곱해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종료를 한번 해보자.